한국통합영양연구원장 조금호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약으로 조절을 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뇨병은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당뇨병에서 해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의 정의는 무엇이고 당뇨병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일종의 내분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기본 병리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당과 지방과 단백질이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발성으로 물과 전해질 대사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뇨병의 증상은 3다1소예요. 그러니까 다음, 다식, 다뇨, 그리고 체중 감소. 합병증으로는 감염이 자주 일어나고 죽상동맥 경화증 또는 신과 망막의 미세혈관의 병변과 신경의 병변 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요 원인은 크게 10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소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만이고요. 다섯 번째는 음허로 태어나서 체질이 음허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경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장기간에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어서 비위의 운하 기능이 감퇴되었을 경우이고요. 일곱 번째는 열이 안으로 쌓여서 진액을 손실한 경우고, 여덟 번째로는 정지를 잃어버린 경우,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과로나 과욕이고요. 열 번째는 술 등으로 또는 음과 진액이 소모돼서 조혈이 치우쳐서 왕성하게 돼서 당뇨가 오는 경우, 이렇게 10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증상을 보면은 다음, 다식, 다뇨로 정서가 불균형을 이루고 과도하게 피로해서 폐와 위와 신장에 물이 허하여서 조혈이 발생해서 소갈이 나타나는 증세를 보이는데요. 이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화가 이상 항진되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소라고 하는데요. 소모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위나 대장의 열성 변화가 일어나고 소화액이나 소화기 내분비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소의 이 소는 내열에 의해서 야기되는 체중 감소증으로 음식물 소화 촉진에 따른 기하감을 동반하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갈의 갈은 내열에 의해서 체액이 감소되어서 갈증이 유발되는 것인데 수분 섭취를 갈구하는 증상으로 소갈의 원인은 한마디로 조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에는 진액이 있는데 이 진액이 속에 있는 열기에 의해서 줄어들어서 갈증이 나고 소갈이 나서 자주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인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거리고 등이 서늘하고 구역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인 경우에 기름진 것과 단 것을 적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진 것은 이 기가 통하는 통로인 주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양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살이 찌고 속에 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 것은 완화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발산이 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속이 그득하고 더부룩해지는 그런 증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속에 열이 있으면 양기가 타오르고 양기가 타오르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속이 그득하면 양기가 남아있게 되고 양기가 남아있으면 이 비기가 위로 넘쳐나서 소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물을 기가 동반이 되면 진액이 되고 진액이 정신하고 동반이 되면 혈액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상초, 중초, 하초의 주 기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상초는 폐하고 심포를 말하는데 기혈 진액을 유통하는 작용을 하고, 중초는 비위에 해당이 되는데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하초는 간과 신에 해당되는데 수액 통로를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원인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유전적인 소인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소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 당뇨의 경우는 세포 간의 오류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소통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오는 당뇨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을 극대화하는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당뇨는 체내의 습을 줄이고 클린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어 체질이어서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오는 당뇨의 경우에는 음의 기운을 보충하는 식품을 섭취하고 밤에 일찍 자고 흙길을 걷는 등의 라이프 스타일에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장기간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어서 비위의 운하 기능이 감퇴되어서 오는 것은 기름지고 단 음식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열이 안으로 쌓여서 진액이 손실되어서 오는 원인이라면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매운 것과 건조한 것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정지를 잃어서 마음속에 7가지 정서, 희노우사 비공경, 다시 말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근심하거나 또는 너무 생각이 많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거나 또 너무 놀라거나 이러한 감정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이 정서가 억울하게 눌려 있거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속에서 열이 타오르면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리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과로나 과욕으로 무리하게 일을 하고 몸을 돌보지 않아서 오는 당뇨이면은 마음을 비우고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열 번째로 술 등으로 음과 진액이 소모돼서 조혈이 치우쳐서 왕성하게 된 것이면 술을 절제하고 음의 기운을 보충하는 식사와 밤에 일찍 취침하고 전자파 등을 적게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약이 되는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녹두나 보리, 콩 등의 잡곡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단백질과 지방을 적당히 증가시켜서 체력을 유지를 해야지 되고, 세 번째로는 지방인데 특히 동물성 지방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혈관의 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은 좀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네 번째로 부식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섭취해서 배고픔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콩 제품은 당뇨에 있어서 일정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 제품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여섯 번째로 담백하고 자양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굴이나 미역, 전복, 해삼, 다시마 등의 음을 자양시켜주는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해주는 식품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여러 번 식사를 해서 췌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홉 번째로 저혈당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밥, 떡, 빵, 면 이러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 번째로는 과식하지 말고 매일 식사량을 일정하게 하여서 병세를 가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맵거나 느끼하고 향이 강하고 전분이 많은 음식은 속열을 일으켜서 음과 진액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하는데, 구운 것, 매운 것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것, 짠 음식, 또 계피와 같이 식품에 열이 많은 식품, 이런 것들은 절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독한 술은 속열을 일으켜서 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당뇨에는 정말 좋지 않으니까 독한 술은 드시지 않도록 하고요. 13번째로 성생활도 절제를 하셔야 합니다. 성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정액이 나가면서 또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당뇨에 더 좋지 않아서 성생활도 너무나 과하게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게 혀잖아요. 그래서 혀를 보면 혀의 이 앞부분은 심폐에 해당이 되고요. 내 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은 간이고 오른쪽은 담낭이에요. 혀의 옆면이요. 그리고 혀의 중앙부는 비장과 위장에 해당이 되고 혀의 이 끝부분은 대장하고 심장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칫솔질을 할 때 혀를 한번 내서 보고 혀에 어디에 이렇게 혓바늘이 돋았나 또는 혀에 갈라짐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혀가 갈라짐이 많이 있어요. 진액이 많이 고갈돼서 그렇죠. 그래서 혀가 이렇게 갈라짐도 없고 혓바늘도 없고 그렇게 돼서 되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